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우리 증시도 휴장이고 아시아도 대부분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슈 정도 점검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그 어려운 어떤 지표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 좀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둔화됐지만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건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한 실적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그 투자를 계속 할 것 같다. 일부에서 이제 투자 그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요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 미중 간 협상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기반은 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산 수출 품목 일부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 관세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진다든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신호가 일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시장이었는데 일본 열렸거든요. 일본은 올라가서 아마 우리 증시도 오늘 장중 개장이 됐더라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전적으로 경기는 둔한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니까 금리를 내려버리면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반대로 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잡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어떻게 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경제 성장, 그러니까 GDP가 마이너스를 보였잖아요. 일단 경기 침체인가 보다, 경기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PC, 물가 지표가 높게 나왔다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는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증시가 그리고 이제 오늘 GDP 물가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당겨가지고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오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덜 쓰게 되잖아요.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덜 쓰게 되니까 GDP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당겨서 미리 많이 당겨서 쓴 거면 그러면 이번 그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인 것 같다. 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수입 때문에 마이너스 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오늘 마이너스 성장 나온 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해졌고 이게 초반에 낙폭했을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AI에 관련된 코멘트라든가 이런 내용을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AI에 기반한 강력한 매출을 공개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더 늘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AI가 이제 딥시크 등장 이후에 미국의 AI가 과연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거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특히 전일 이제 그 일부 종목에 대한 어떤 급락으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떤 급락으로 AI 거기서 수주가 좀 지연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AI 투자가 지연된다라는 신호인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을 좀 불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갔고, 메타도 많이 올라가고, AI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역시 시간 외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일단은 다행스러운 대목, 이렇게 또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5월이 시작되면서 그 5월 장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어떤 약세가 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쭉 쪼개서 보면 5월부터 6개월 동안이 가장 6개월로 쪼갰을 때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월별로 보면 어떨까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월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5월이 0.2% 정도 이제 나오니까 뭐 이거보다 더 나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5월은 좀 조심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신중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뭐 제가 어젠가요 아침인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관세, 관세에 따른 어떤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변수가 7월까지가 관세 유예의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협상이 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면 뭐 이게 뭐 5월 이후에 장세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 7월에 정말로 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까지 타결이 안 돼서 그대로 관세가 또 부과가 된다.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된다라면 정말 그 5월 이후에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어떤 계기 그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관세 관련된 뉴스에 달려 있지 이런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이 훨씬 더 우세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의 어떤 데이터들이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빠진 적도 있긴 하지만 10% 이상 올라간 사례도 적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뉴스, 오늘 정말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온 뉴스였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중요도 있게 현재까지로는 다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초반에 조금 조심스러울 가능성은 있죠. 자,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 호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잘 나왔네. 투자 계속 한다네. 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게 이제 피크다. 이번이 실적 피크 쳤다. 이렇게 아직까지 피크 쳤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없다 보니까 시간 내에서 올라갔는데 이제 정규 시장 돌아갈 때 이번이 실적 사실 피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게 되는지 요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텐데 예상치가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부진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 데이터라서 이게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터무니없이 또 낮게 나오면은 좀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를 제가 또 설명드린 이유는 이 지표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표가 좀 예상보다 잘 나와야 또 우리 증시에 힘이 생기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증시에 프레임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냐. 아니면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틈틈이 계속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제 침체로 갈지 타결로 갈지 이제 오늘 그 GDP 가지고 침체로 끌어가려면도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프레임으로 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변수가 또 하나 생겼잖아요. 이 정치 변수가 뭐 단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테마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어떤 대선에 대한 어떤 혼란함 뭐 이런 걸 유발하게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이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특히 선물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되는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은 뭐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슈 돌아가는 것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